에, 이 단일 성분의 구충제가 이 펜벤다졸이 품절 사태가 나고 약국에서도 없고 난리가 난 이유가 이 조티펜스 때문이죠. 그 유튜브에서 그가 말기암인데 완전 관해를 3개월 만에 보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암 환자들, 말기암 환자들이 기대를 갖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5개월째 하고 계십니다. 근데 홍해걸 기자는 강아지 구충제는 가짜뉴스다라고 제도권의 편을 들고 있죠. 병원에 가면 어떻게 써 있냐면은 개구충제 절대 복용하지 말라. 간 손상, 신장 손상, 여러 가지 손상이나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캔서파이터 안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암 구충제는 신의 한 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CT를 보여드리면 이 전이됐던 폐에 몇 가지 한 5개 정도의 암들이 거의 모두 사라졌고요. 물론 NK 주사를 일본 나가서 맞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고용량 정맥 주사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도 맞았습니다. 그 효과도 물론 받겠죠. 이 몇 개 전이된 암뿐 아니라 가운데 크게 인파 쪽에 암 잡은 것 또한 많이 좀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유튜버님들 여기 보시면 신풍생강님부터 고박사님, 빠리장군님, 플라넴스터 의과학자시죠, 지혜성실님, 뭐 이영돈 PD도 이제는 우리 쪽에 좋은 내용의 방송들을 내주고 있고요. 김재영 원장님, 장준 박사님, 알약모독의 칼슘 션리 박사님, 닥터심 닥터덕 하늘농원 하늘가다 하늘농원님이 초반에 정말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 캔서파이터 한다님, 이지연 작가님, 이 영상들이 있는데 이 많은 영상들을 제가 추천을 해도 이 영상들이 지금 누적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정리해서 보는 시간들도 많이 없으신 것 같고 해서 제가 임상이 없어서 복용량도 없는 이 약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같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시고 임종을 보시는 경우도 제가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체력이 좀 있을 때, 그나마 좀 괜찮을 때 시작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일단 정보적인 차원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그 항암 구충제를 통해서 호전된 사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명한 그 개그맨 김철민 씨 같은 경우는 7주 만에 펜벤다졸 복용하고 통증이 엄청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기암이죠, 이분은. 그리고 암 수치가 471에서 283이 됐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CT나 이 내용을 보면 암이 많이 줄었어요. 국립암센터에서는 펜벤다졸 임상을 취소하겠다, 의미가 없다라고 했지만 개의치 않고 계속 먹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항암이 40%, 구충제가 한 60% 정도 작용을 한 것 같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사시는 지금 유방암이셨는데 가족력이 워낙 있으셨던 이분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갑상선암이 전이가 됐어요. 수술 날짜를 잡고 하려고 했다가 이 펜벤다졸 소식을 듣고 펜벤다졸을 드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10월 4일부터 총 28일 동안 펜벤다졸을 222mg부터 1200mg까지 쭉 드시고 3일 휴식이 가진 다음에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또 매일 복용을 하셨습니다. 갑상선암은 완전 간해가 됐습니다. 물론 이분은 뭐 집에 있는 애완견 담비가 10g 2222g을 3일간 먹어도 이상이 없는 걸 보고 1g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시작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유튜버 핸선 킴 같은 경우도 어머님이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활막 6종암이 폐로 다시 전이가 돼서 펜벤다졸 이걸 드시기 시작하셨죠. 2019년 8월 방사선 치료에도 줄지 않던 암이 9월부터 복용 후에 굉장히 암 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참 감사해하고 늘 좋은 정보 주시는 신풍생각님의 사모님의 위암 내시경입니다. 위암이 복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는데 이 사진은 2019년 8월 27일 날 보시면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위 전체 상당 부분이 암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년 9월 18일에도 여전히 이렇게 암이 그대로 있었죠. 근데 항암을 하지 않고 구충제만 복용한 결과 3개월 정도 드셨는데 지금 2020년 1월 30일 위내시경을 찍으셨는데요.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부터 드셨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위내시경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호전되셔서 완전 관액 완치까지 가시리라 믿습니다. 캔스파이트 안나님 같은 경우도 림프암이었고 유방암 전이 됐던 암 환자였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구충제를 드시면서 믿음을 갖고 꾸준히 드셨죠. 구충제는 신의 한 수다라고 하셨죠. 조 디펜스 프로토콜부터 프로토콜대로 했는데 3주 후부터 진통제를 안 드셨다고 합니다. 종양 표지자 수치가 정상으로 지금 나와서 펜벤다졸의 승리라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리셨죠. 또 산채 이야기님 같은 경우 남편이 여성분이신데 남편이 이제 대장암인데 13주 동안 펜벤다졸 고충제를 복용하시고 처음에 옴니코도 드시고 하셨는데 강황가루하고 결국 완치가 아니죠. 관해가 됐죠. 관해는 암이 없어진 거고요. 완치는 5년 동안 그 암이 재발하지 않았을 때 5년이 지나서 완치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병원에서는 계속 항암을 하라고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형외과 전문의 통해서 CT를 보고 관해된 걸 알고 좀 화가 났었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리고 박시다 TV에 박시다 간다 이분 같은 경우도 수술을 못할 정도로 간암이 2군데나 있었는데 펜벤다졸 식빵에도 뿌려 드시고 열심히 봤지만 18주 후에 서울대병원에서 CT 결과가 암이 크게 많이 줄어서 이제 수술도 가능하다. 부분 절제. 간은 아시겠지만 잘라내도 다시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 절제하는 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좋아서 믿기지 힘들다고 하죠. 유영석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의 표준 치료가 자주 치료에 실패하는 원인은 약이 없다. 전략이 없다. 대학병원에서는 일단 항암을 합니다. 암 환자가 오면 표준 치료를 시작하죠. 면역 항암제도 아니고 화학 항암제를 씁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암치료 절차입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고 항암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답이 없습니다. 다시 항암을 하게 되죠. 제 후배도 그렇게 전이가 됐는데 항암하고 2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죠. 항암제는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하는 약이고 수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항암제에 반응하는 암세포도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 암세포, 내성암세포나 또는 저산소 세포입니다. 특히 줄기세포. 줄기세포는 암의 근원이 되고 암을 증식시키는 활발한 그런 세포인데요. 이 줄기세포에 항암제가 잘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버맥틴이나 벤즈미다졸, 펜드벤다졸, 프로벤다졸, 알벤다졸, 메벤다졸, 옥시벤다졸, 티아벤다졸 등의 이 벤디미다졸 계통의 구충제가 오히려 큰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죠. 유튜버 한의사시죠? 고 박사님 아프지 말고 KBS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 내용들은 다 방송이 안 됐습니다. 직접 본인이 촬영해서 유튜브로 내보낸 내용인데 정말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발에 썩어서 잘라야 할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이 약을 먹으면 무좀이좀 걸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 3개월 후에 죽음을 앞둔 암 말기 환자에게 당신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간이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와 같다라고 이 고 박사님은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약간의 간독성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사람 어차피 방법이 없다라면 쓸 수 있는 이 어프라벨 드러그 리포포스가 되고 있는 이 약이 있는데 절대로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암은 무한 증식이죠. Unlimited growth, 무한 증식. 끊임없이 증식을 합니다. VEGF, 신관혈관을 생성해서 더 커지고 전이가 되려고 하고요. 타기관에 침투하고 이동하고 새로운 곳에 안착을 해서 전이를 일으키는 게 암이죠. 가장 무서운 거는 암은 전입니다. 그 암을 잡기 위해서
항암제를 써서 암을 죽이면 죽일수록 정상세포까지 함께 죽게 돼 있죠. 그 독한 항암제 부작용을 견뎌야지 살 수 있는데 암에 걸리면 병원은 무조건 표준치료 화학항암을 권합니다. 화학항암은 뇌손상, 신경손상, 백혈구 감소, 신장, 간, 모든 것에 독성과 손상을 입히는 거죠. 구내염도 생겨서 식사도 하기 힘들어지고요. 탈모, 구토, 혈변, 피로감, 이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항암을 할 때 힘들 거다, 잘 해봐라 라는 정도 이야기를 하시고요. 절대 항암제의 구체적인 부작용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항암제를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죠. 의사가 암에 걸리면 88.3% 내가 암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화학요법, 화학항암은 절대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시한부 3개월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항암의 부작용,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하죠. 암 치료를 받은 후에 재발, 전이가 많습니다. TV에도 나왔지만 항암 치료 후에 재발과 전이가 잦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항암 환자들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암이 아닌 경우가 많죠. 28년 동안 수많은 암 환자를 봤지만 암 자체로 직접 사망이 원인이 된 경우는 딱 한 명 봤다. 대부분의 환자는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죽는다라고 인천 성모병원 교수이신 종양학과 교수이신 최일본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암에 걸린다고 죽지 않는다. 그동안 거짓말에 세뇌당한 것이다. 암은 별다른 병이 아니며 큰 돈 들이지 않고 회복할 수 있고 그 후에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 이 사실이 주류 언론에 안 나오는 것은 엄청난 이권, 돈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전 UCSF 의대 교수이신 로레인 데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대체요법을 하고 있는 토마스입니다. 뇌암에 걸렸는데 이 토마스는 대체요법 자연치유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 2달이 됐죠. 똑같은 뇌암에 걸렸던 리암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화학항암 치료를 받은 친구입니다. 2달 동안 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턱뼈가 무너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2010년인가 11년도에 미국 의회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치료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고 했지만 표결에서 졌습니다.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리베이트가 있었던 어떻든 그걸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제도권은 결국 자본주의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각자 도생이죠. 공부하십시오. 공부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항암을 할지, 이 항암 구충제를 쓸지, 아니면 병행을 할지, 병행을 해도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2기의 암 환자들은 항암을 해도 70% 이상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의사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기도 아니고 4기 이상 원격 전이가 된 4기 그리고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암이신 분들은 과연 항암을 해서 나을 수 있을까요? 생명 연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심한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머니 항암을 절대 반대했습니다. 전이가 되어서 4기로 된 다음부터는 항암하지 말고 자연치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고요. 구충제를 만나서 정말 효과를 보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저는 주변에 제 지인에게 전파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주변에서 암에 걸렸거나 또는 암 환우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